예. 반갑습니다. 조상규 변호사입니다. 오늘, 단연간 지금 이제 주총 강의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일대에는 사람이 없으므로 마스크를 벗고 진행해도 되겠죠. 저는 웨비나로 또 들으시는 분도 있고 해서 일단, 설명을 드리면 매번 주총 강의를 1, 2월에 진행을 해봤습니다. 1월 달에 수요가 제일 많겠죠, 아무래도. 그런데 이제 다른 기관에서도 그렇고 12월 달부터 이제 관심이 있으셔가지고 이제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많고, 뭐 아시겠지만은 이제 점차 스케줄이 앞으로 좀 당겨지고 있는 분위기예요. 아시죠? 외관법의 개정이라든지 그다음에 주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해 주기 위해서 이게 조금씩 스케줄이 앞으로 당겨져요. 좀 이따가 이제 우리가 개정 상법들 설명하면서 보시겠지만, 왜냐면 주주들한테 이제 사업 보고서라든지 감사 보고서를 주총 통지할 때 같이 보내줘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니까 모든 스케줄들이 앞으로 이제 당겨지죠. 그리고 외관법상 개정이 돼가지고 이제 외부 감사인, 회계법인하고 계약 체결하는 것도 12월 전에 상장회사들, 큰 상장회사들 있잖아요. 12월 전에. 이러니까 이제 스케줄들이 다 앞으로 당겨졌죠. 그리고 처음에 제가 이 강의를 개설해가지고 막 설명을 드릴 때는 현장에 이렇게 막 되게 세부적인 실무 내용보다는 아무래도 뭐 분쟁이라든지 그 관련된 어떤 이제 가처분이라든지 뭐 이런 사례들 설명이 좀 주였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많은 이제 수강생들의 요청사항이 있었죠. 현장에서 실제로 쓸 수 있는 내용들을 디테일하게 터치를 해달라.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교재 첨부 자료도 보시면 알겠지만 시나리오도 좀 넣어드리고, 그다음에 현장의 소리들, 그다음에 현장에 실무할 때 뭐 애로사항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막 하다 보니까 이제 반대로 돼가지고 실무 이야기가 훨씬 많고, 그다음에 분쟁 이야기는 뒤에서 좀 원래 절반 해드리는데 시간 배분을 해보니까 4시간, 2시간, 3시간은 넘어가는 것 같아요. 4시간, 2시간 정도 배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 자료를 먼저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욕심에 자료를 많이 준비를 하다 보니까 교재를 한번 보시면은 저희들이 지금 갖고 있는 게 PPT가 3개가 존재할 겁니다, 여러분. 첫 이제 PPT는 이제 요 PPT인데 이게 뭐냐? 이제 주총 실무 해설하고 개정법, 개정 시행령에 대한 설명이에요. 왜 이걸 이제 처음 설명드리냐면 매년 개정사항, 상법의 개정 이런 게 정말 핫 이슈였어요. 뭐 올해는 근데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이제 개정 이슈가 없어요. 근데 작년에 개정해가지고, 그러니까 재작년이죠. 그래서 작년에 시행된 것, 그게 어떻게 올해 반영됐느냐? 이게 이제 제일 이제 뭐랄까 관심사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최근에 개정된 이 상법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뭐 신문에도 많이 나오고 뭐 뉴스도 많이 나오고 한 이제 이슈거리고, 그 이슈거리를 알아야 전체적으로 상법이 흘러가는 분위기도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정치권에서 이제 손을 대는 거거든요. 정치권에서 상법이나 주총의 어떤 진행을 어떤 방향으로 가져가고 싶어 하는지 이런 내용들까지도 이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내용은 실무적인 내용하고 그다음에 개정상법에 대한 내용을 담은 PPT고요. 그 다음 PPT가 이 분쟁 관련된 PPT죠. 그래서 가처분과 소송 관련된 PPT입니다. 여기에서는 가처분의 내용이라든지 주요 사례들을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각종 주주총회 이사회에서 어떻게 싸움이 일어나는지, 그 다음에 정기주총이 아니라 이런 경우는 이제 임시주총이 상당히 많겠죠. 임시주총에서 어떻게 분쟁을 해결하는지 한번 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요. 세 번째 PPT가 이사회 PPT를 또 준비해 봤습니다. 주총을 해소하고 나면 이사회 이슈는 뭐 솔직히 이야기하면은 특별한 뭐 이슈는 없어요. 그래서 이사회 이슈는 조금은 교과서적인 내용이죠. 이런 내용들을 주총과는 다른 부분들을 잠시 맛을 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참고 자료가요 상당히 많습니다. 부록 참고 자료 리스트를 한번 보시면
정기주총의 약식 시나리오가 있고요. 그 다음에 대응 전략을 포함한 정기주총 시나리오가 또 있죠. 그 다음에 임시주총 의사록 샘플도 있습니다. 왜? 다 하고 나면 의사록 만들어야 되잖아요. 주총하고 나면 샘플. 그 다음에 매번 회자되고 있는 감사선임 3% 룰에 관련해서 그럼 3% 룰은 어떻게 계산하는가요? 뭐 이런 내용들로 뭐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차등 배당에 관한 검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제가 뭐 자문을 하나 받았는데 뭐 크게 중요한 사안은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차등 배당을 하게 되면 이제 주주들의 권익을 보호하지 못하는 경우, 그 다음에 대법원 판례를 오해하고 있는 경우,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경영권 분쟁 판례 모음. 이것은 분쟁 PPT에 나와 있는 사례의 원문 판례를 저희가 한번 담아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책 하나면 어떻게 보면 뭐랄까요, 상당히 읽을 거리들이 좀 있죠. 그래서 판례 같은 경우에는 돌아가셔서 내용들을 좀 더 공부를 하고 싶을 때 이 판례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맨 마지막 자료를 하나 더 추가했습니다. 이 자료가 무엇이냐? 2021 정기주총 시즌 주요 이슈 분석이라 해가지고 여기 서베이 회사에 뭐랄까 조사 분석 자료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이 회사의 양해를 구하고 우리 수강생들에게 나눠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러면 이 개정상법이 어떻게 정기주총에 영향을 미쳤으며, 왜냐하면 제가 작년에 강의할 때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기주총 하기 전이잖아요. 왜냐하면 개정상법이 이렇습니다. 이제 정기주총을 이렇게 준비하십시오라는 강의를 작년에 했거든요. 주총은 3월에 할 거고 제 강의는 1월 달에 있었고 개정은 그 전에 있었고, 그죠? 근데 이번에는 개정법에 반영된 정기주총이 있었고, 그리고 1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어떤 성과들이 있었고 어떤 변화들이 있었는지 한번 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서베이 자료가 바로 그 자료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다양한 뭐 안건들이 급증했는데 뭐 그중에서는 감사위원 분리선임도 있고 뭐 전자투표제도 있고 뭐 이런 내용들에 대한 소위 말하는 통계치 자료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뭐 전부 다를 설명드리진 못하겠지만 내용을 보시면은 되게 재미난 내용들, 뭐랄까 개정상법에 살아 숨쉬는 뭐랄까 현장의 필드의 감각 같은 것들을 보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뭐 정기주총 참여를 하는데요. 정기주총은 재미가 없어요. 참여할 때. 왜? 그렇게 싸움을 많이 안 하거든요. 임시주총에 컨설팅 들어가서 제가 참여를 할 때가 제일 재밌죠. 자, 그래서 저에 대한 소개는 뭐 일단 생략하고, 왜? 가야 될 길이 멀어가지고요. 저는 이제 어차피 제 자랑을 많이 할 거라서 수업 중에 강의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이 강의는 제가 지금 꾸준히 진행을 해오면서 조금씩 수정 보완돼서 오늘에 이르렀다는 점 먼저 설명드리고, 개정상법 이야기를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꼼꼼히 한번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큰 변화였어요. 큰 변화였고 그 부분이 상당히 그때 당시에도 이슈였고, 그 다음에 또 혼란스러워했어요. 이게 그러니까 왜냐면 잘못된 막 자료들도 나왔거든요. 그리고 신문 기사들도 뭐랄까요, 그러니까 이 개정상법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취지에 어긋난 기사들도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알 필요들이 있습니다.